자, 지금 저희는 GitHub에 굉장히 131개가 되는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약간 편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는 모든 파일 이름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 같은 폴더 밑에 YOB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파일 이름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문을 만들기가 약간 수월하게 되어져 있고요.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도가 1880년부터 2010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구조를 보고, 그 폴더 구조를 보고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자동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쉬운 질문은 주셨는데, 그냥 1880년부터 2010년까지 중간에 빠져있는 연도가 없이 다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반복문은 이렇게 131번 반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각각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 read CSV를 호출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파일 이름이 일정한 규칙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기 전에 연도라고 하는 파생 변수, 컬럼을 새로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는 1880년에서 읽어왔으면 연도는 1880년이 될 거고요. 2010년 파일을 읽어왔으면 연도는 2010년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될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들을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판다스에 있는 concat 함수를 호출하시면서 concat 함수의 아규먼트로 리스트만 넘겨주시면요. 쭉 하고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붙여줄 수가 있고. 자,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우선 그 파일 하나만 있는 경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있는 파일이 yob1880.txt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주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주소를 사용하셔야 되냐면 여기 raw 파일의 주소를 사용하셔야 돼요. raw 파일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올 그 주소는 여기 raw에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서 링크 주소를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건 일단 지울게요. 파일 경로가 경로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것들은 쭉 똑같고요. 바뀌는 부분은 여기에 네 자리가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1880년이라고 하게 되면 1880년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2010이라고 바꾸게 되면 2010년도에서 읽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파일 이름, 일단은 1880년 하나만 읽어보죠. 자, 어, 얘는 1880년 신생아 데이터. 요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컬럼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pandas.read 확장되는 txt지만 이것도 CSV 파일이기 때문에 CSV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경로를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파일에는 그 컬럼 이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주셔야 돼요. names라고 하는 속성을 주셔야 돼요. 컬럼이 세 개 있었죠. 이름과 성별과 그리고 숫자죠. 숫자를 뭐라고 해요? 벌스라고 할까? 음. 아니면 뭐 카운트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벌스라고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태어난 숫자 그래서 벌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대로 읽어졌는지,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헤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름, 성별, 숫자, 태어난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름, 여기 여성, 그리고 7065명 이렇게 되어 있죠. 테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df.tail 다섯 개를 보겠다는 얘기죠. 어, 우디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요크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Z로 끝나는 이름도 있군요. 그 다음에 남성이란 뜻이고요. 이런 이름은 5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880년이 아니라 2010년의 신생아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 경로에서 어디만 바꿔주시면 될까요? 여기에 뒤쪽에 1880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2010이라고만 바꾸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를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시고 헤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좀 바뀌었죠? 이사벨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피아, 엠마, 올리비아, 아바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고요. 끝에는 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신생아수, 신생아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행의 개수가 1880년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 지금 여기는 벌써 3만 3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개수가 3만 3천 개가 넘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실제 파일에는 컬럼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read CSV를 하실 때에는 컬럼 이름을 3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 파일에다가는 뭐라고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연도, 그리고 2010년도를 읽은 거니까 2010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여기 있는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셀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실행하시게 되면 이게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파일에서 읽은 컬럼은 이름과 성별과 신생아 숫자까지밖에 없었지만 거기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 2010년도에서 읽었기 때문에 20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전부 다 2010년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1880년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반복문으로 만드시면 된다. 반복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YOB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이거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각, 얘는 각 연도의 텍스트 파일을 읽고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들을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를 일단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하는 거는요. 반복하는 거는 연도에 대해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연도는요. 레인지로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요? 1880년부터 10년이 2011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끝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때 읽어드릴 파일 경로는 아까 붙여넣기 한 거 있죠. 뭐, https, github.com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붙여놓은 거 있죠. 자, 여기에 네 자리 있죠. 그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연도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자리죠. 이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뭐예요?
F스트링 아닌가요? 파일 이름을 F스트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F스트링. 이해되셨습니까? 이어라고 하는 변수는요, 이어라고 하는 변수는 range에서 1880부터 2010까지 정수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 정수들을 가지고서 파일 경로를 쭉 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formatted string이란 의미로 F자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 프린트만 해볼게요. 프린트 파일 패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만 먼저 해볼게요. 자, 프린트를 하시면 전부 이런 링크들이 나왔죠. 이런 링크들 나왔죠. 그죠? 1880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면 링크 열리죠. 이게 1880년도 텍스트 파일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881년이죠. 요거 클릭하면 이거는 1881년도의 파일 내용. 여기 위쪽에 보시면 1881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131번째는 2010으로 끝났을 거예요. 2010 클릭해 보시면 여기가 2010.txt 아까 이자벨라부터 있었죠. 이자벨라, 소피아, 엠마, 올리비아, 아바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면 이 문자열이 GitHub에 있는 텍스트 파일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데이터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pandas.read CSV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주면 된다?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근데 모든 파일이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파일이 전부 다 컬럼 이름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names 그리고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신생아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성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태어난 숫자예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기에다 뭘 넣는다? 여기. 자, 이게, 요건 주석으로 설명드리면, 이거는 텍스트 파일 경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텍스트 파일을 읽고 뭘 만든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다. 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 이걸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 이름을 이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넣어줄 값은 이어죠. 1880년 텍스트 파일을 읽었으면 1880년을 1881년 텍스트 파일을 읽었으면 1881년을 만약에 2010년도 파일을 읽었으면 2010년, 2010이라고 하는 정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그 컬럼이 4개짜리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한다? 리스트에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한다. 데이터 프레임을 추가한다. 리스트가 YOBS잖아요. 점, append, 그 다음에 df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읽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읽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총 몇 개가 들어있어야 맞을까요? 131개가 들어있어야 맞아요. YOB, S. 몇 개? 131개. 전체 131개를 그 리스트에 추가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 17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잘 되시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쉬는 시간에 그 질문 주셨던 분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크롤링 해가지고 거기 있는 숫자들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그걸 반복문으로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실제로 이 안에 숫자들이 중간중간 혹시 빠져있는 연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런 코드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드는 1880년부터 2010년도까지 중간에 빠진 연도 없이 모든 파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만든 코드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 파일 경로를 F스트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같은 폴더 안에 모든 파일의 이름이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리스트에서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해 볼까요? 자, 이거 뭐예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죠. 첫 번째 아이템이죠. 첫 번째 아이템.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은 뭐 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리스트는 1880년도 데이터 프레임부터 2010년도까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인덱스 0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0번부터 1999번까지 2000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은요?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 YOBS라고 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뭐라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제일 쉽지 않나요? 마이너스 1. 몇 년도 데이터여야 돼요? 2010년도 데이터여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쪽에서 확인했었죠. 1880년하고 2010년도를 확인했었죠. 2010년도가 33,837개 있었다고. 33,838개. 인덱스가 837로 끝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은 전부 다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몇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 얘네들 합쳐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합치면 돼요? 1880년. 1880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1881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82년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2010년도까지 데이터 프레임들이 쭉 만들어져 있겠죠.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그죠? 이쪽 방향으로 전부 다 합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쳐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컴캣이죠, 컴캣. 자, 그래서 전체는 제가 YOB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OB DF라고 하고요. 판다스, 컴캣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터럽을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주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넘겨줄게. YOB S를 넘겨주시면 되죠. 자, 축은요. 기본값이 뭐예요? 0이죠. 자, 우리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합칠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합칠 거니까 엑시스 0번 맞죠? 엑시스 0번 맞아요. 그쵸? 한 가지만 여기다 넣으면
이그노어 인덱스를 true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주는 이유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도요.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도 인덱스가 0, 1, 2, 3, 4로 시작하죠. 얘를 false인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인덱스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 인덱스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덱스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인덱스를 그대로 남겨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0번부터 시작하는 그냥 1년 번호일 뿐이라면 인덱스를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재배치만 해버리면 돼요. 그런 경우에 인덱스를 무시하겠다. 0번부터 새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tru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요거 합치는 거 131개를 합치는 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 어디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냐면 GitHub나 혹은 어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읽어드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리드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일단 데이터 프레임들이 메모리에 만들어진 다음이면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합치는 거는 정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YOB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10개만. 메리라고 하는 이름부터 사라라고 하는 이름까지가 나오고요. 전부 다 1880년도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이름의 신생아 숫자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신생아 숫자,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신생아 숫자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끝에서 10개를 출력을 해볼까요? YOBDF 테일 끝에서 10개. 몇 년도 데이터가 나오면 맞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읽은 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남자 아이들 이름이고요. 5명씩 있네요. 보니까 Z로 시작하는 이름이에요. 행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죠.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하나하나는 몇천 개밖에 안 됐어요. 데이터 프레임 하나하나는 뭐 2,000개, 3,000개 뭐 이런 정도였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행의 개수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거를 전부 다 합치니까 160만 개가 넘었어요. 인포 한번 볼까요? 인포. YOB 데이터 프레임 점 인포 이렇게 보시면은요. 행의 개수가 169만 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69만 개, 정확하게는 169만 784개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4개가 있습니다. 이름, 성별, 신생아 숫자, 그리고 마지막에 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나 성별은요. 거기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고요. 신생아 숫자는 당연히 정수 타입이겠죠. 정수 타입, 그리고 연도도 정수 타입이죠. 그래서 정수 타입의 컬럼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의 컬럼이 2개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는 51 메가바이트. 행의 개수가 100,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컬럼은 몇 개 안 되는 간단하게 생긴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지만 행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다 보니까 사용하는 메모리는 51 메가바이트. 사실 이 정도는 큰 것도 아니에요. 네, 뭐 기가바이트 단위로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되셨습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정상적으로 이어만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이어를 디스크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YOB 데이터 프레임 위어 컬럼 디스크라이브. 사실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것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최소값. 1880년부터 최대값 2010년까지.
이래야 맞죠. 그죠? 우리가 파일을 1880년 데이터부터 읽어드렸고, 가장 마지막 파일이 2010년도 데이터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최소값은 1882여야 되고요. 최대값은 2010이어야 돼요. 다른 숫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어의 최소값과 이어의 최대값만 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디스크라이브로 그냥 다 가버렸어요. 뭐, 나머지 뭐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고. 1880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데이터들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찾아보라고 했었던 게 두 가지 찾아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연도별 신생아 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장할까요? YOB by year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뜻이죠. 연도별 신생아 숫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이 YOB가 파일 이름이 전부 YOB라고 되어 있죠.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Year of Birth에 줄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Year of Birth를 줄여서 YOB라고 해요. 그래서 태어난 숫자, 숫, 태어난 연도에 태어난 연도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얘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YOB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거 그룹 바이 하시면 돼요. 무슨 컬럼으로? 이어 컬럼으로 그룹 바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계산하면 될까요? versus라고 하는 컬럼 있죠. 이게 신생아 숫자 아닌가요? 그 신생아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하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을 연도별로 그룹을 묶어서 그럼 연도별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신생아 숫자들을 찾아서 신생아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출력해 볼까요? YOB, Y, 2요. 이런 값이 나오죠. 1880년에 태어난 그 숫자, 남자, 여자 다 합친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필요 없잖아요. 이름 필요 없고, 그 숫자들만 필요한 거니까. 2010년도 숫자죠. 행의 개수 전체 131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의 컬럼만 가지고 있는 시리즈죠. 되셨습니까? 이어가 여기가 인덱스예요. 이거 결과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쪽은 인덱스. 이렇게 해서 이쪽은 밸류예요. 인덱스를 x축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s를 y축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도 좋고요. 선 그래프도 좋습니다. 저는 선으로 그릴게요. plt.line 아 2번 sns.line 플러스로 그리겠습니다. 데이터 명시 안 하셔도 되고요. x축을 연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yob by year.index 그 다음에 y를 yob 데이터 프레임 values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리드 넣을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아마 나오지 않았나요? 비슷하게 나왔죠. 인덱스와 values를 x축과 y축 직접 설정해서 그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188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은 2010년도예요. 2010년도고 보시면은요. 네. 어느 부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냐면 1900년대 초반.
1920년대까지. 1910년대, 여기가 한 1910년대쯤 되겠죠, 가운데. 1910년대에서부터 1920년대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잠깐 떨어지고요. 다시 여기가 1930년대쯤 되겠죠. 193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또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여기는 1970년대 후반 여기까지는 잠깐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그 최근 연도로 올수록 신생아 숫자는 그 많아지는 우상향의 그래프는 맞는데 중간중간 잠깐의 약간씩의 골짜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시기를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이 1910년대에서 1920년대, 그 다음에 여기가 1940년대거든요. 194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 이때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고요. 잠깐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고, 여기 잠깐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1930년대에 떨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80년대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랑 여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유가. 이 시기가 그 혹시 딩크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딩크? 버블, 인컴, 로, 시. 결혼은 하는데 애는 안 낳고 어, 결혼해서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 소득은 있는데 애는 낳지 않고 약간 우리나라 최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요즘 아예 결혼도 안 하나요? 이때 나온 용어가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 낳기 싫어하는 그런 현상. 뭔가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단위 보시면은요, 단위가 0.0부터 4.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요, 10의 6승, 0을 6개를 덮쳐야 돼요. 1, 10, 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여기는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 1년에 400만 명의 어린이들, 신생아들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시고 숫자를 안 찾더라도 그래프를 그리실 수는 있으세요.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을 YOB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주는 거죠. 그리고 X축을 연도로 하겠다.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Y축을 burst 0로 하겠다. 이렇게 이건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요. 여기를 썸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러바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드.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만 돼요. 그죠?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만 됩니다. 다르면 안 돼요.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점은 위쪽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 값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계산된 값에서 인덱스는 X축으로 밸류스는 Y축으로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아래쪽은
계산하는 것까지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C번 모듈한테 맡긴 거예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과 그 태어난 숫자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태어난 숫자를 썸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별로? 연도별로. 연도별로 신생아 숫자를 합계를 계산하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나와야만 되죠. 나와야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문제에서 드렸던 두 번째 우리가 보기로 했었던 거는 뭐냐면 연도별, 그리고 성별, 신생아, 수를 보기로 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YOB, by, 연도로 나눠야 되고요. 성별로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by year gender라고 변수 이름 조금 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YOB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그룹을 만드는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 경우에는 컬럼이 두 개인 경우에는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연도를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을 두 번째로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찾으면 되죠? birth, z를 찾으면 되죠. 그리고 합계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출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B 죄송해요. YOB by year gender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런 값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거 시리즈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왼쪽은 인덱스, 오른쪽은 밸류스. 그리고 시리즈에서 인덱스가, 인덱스가 두 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인덱스의 첫 번째 단계는 연도, 1880년, 1881년, 1882년, 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연도 안에서 다시 여자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인덱스예요. 두 단계로 이루어진 인덱스. 그리고 values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거 그래프 그리기 살짝 애매합니다. 자, 내용 이해되시죠? 내용 이해되세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 찾아볼게요. YOB, by year gender. 요거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 출력해 볼게요. 인덱스가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멀티 인덱스라고 나옵니다. 멀티 인덱스. 연도와 성별로 이루어진 멀티 인덱스. 멀티 레벨 인덱스예요. 멀티 레벨 인덱스. 뭐, 다음 시간에 멀티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 밸류스는요, YOB, by, year, gender, values. 값들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값들만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배열로 만들어져 있죠.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프레임 아니에요.
제가 주석으로 이거 써드리는 이유는요? 정리되셨습니까? 주석으로 저걸 써드린 이유가 얘가 이거 데이터 프레임 아니에요. 2차원 형태가 아니에요. 1차원이에요. 1차원. 얘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근데 까. 음. 근데 시리즈는 독특하게도 인덱스들을 0, 1, 2라고 하는 그런 인덱스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레이블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죠. 얘네들이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밸류의 레이블, 이런 밸류의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값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조금 힘들어요. 이어도 컬럼으로 가지고 있고 젠더도 컬럼으로 가지고 있으면 선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데 이어와 젠더를 연도와 성별을 인덱스로 가지고 있고 얘만 이렇게 컬럼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살짝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시리즈에 조금만 더 하고 저희 그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의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일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런 메서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 이름은 이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YOB by year gender에서 rese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만 호출해 버리시면 돼요.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들을 리셋 해버리겠다, 재설정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인덱스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 출력해 볼까요? 얘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아까랑 출력된 모습이 좀 다르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 컬럼 이름, 여기 행 인덱스. 행 인덱스가 0번부터 261번까지. 연도가 전체가 131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연도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 행의 개수가 262개가 되는 게 맞죠. 컬럼은 3개. 연도라고 하는 컬럼,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그리고 출생자 숫자.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어는 X축으로, 신생아 숫자는 Y축으로, 젠더는 색깔로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선그래프를 그리실 때. 데이터 각각이 이어와 젠더와 vs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컬럼 하나는 X축에, 컬럼 하나는 Y축에, 다른 컬럼은 그 라인 그래프의 색깔을 바꿔주는 용도로 카테고리 변수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리시면 돼요. C번, 라인 플롯. 그리고 데이터는 YOB, year, by gender. X축은 연도로. 그리고 Y축은 신생아 숫자로. 색깔은 성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법내 레전드 부분을 보시면은요, 파란색이 여자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M, 남자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30년대?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자아이 신생아 수들이 더 많았고요. 남자아이 신생아 수들은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그게 비슷해지다가, 비슷해지다가, 그 다음에 이쯤 되겠네요. 1940년대 초반부터, 1940년대 초반부터는 남자아이들의 신생아 수가 여자아이들의 신생아 수보다 높아진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자아이들의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이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음, 남자아이와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뭐, 남자아이들은 막 증가하는데 여자아이들은 감소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같이 증가하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증가하고 같이 떨어지고. 경향은 거의 비슷한데, 경향은 비슷한데, 약간 그 차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신생아 숫자에 대한 분석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이름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한 거였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냐면, 그 유행하는 이름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홍길동 그러면 되게 촌스럽죠. 길동 그러면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이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메리라고 하는 이름은 좀 촌스러운 이름인 거고 옛날 할머니들이 쓰시던 이름인 거고 최근에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없진 않겠지만 좀 옛날보다는 적어졌을 거예요. 그런 그 이름에 대한 추세나 어떤 유행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출생아 숫자만 저희가 살펴본 거긴 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